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저는 남자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이 반가운 댓글이 하나 달려서 댓글을 읽으면서 오프닝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B6 6로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B6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시는 분의 댓글입니다. 전 야행성이라 할 일을 다 끝내고 침대에 누우면 거의 이른 아침입니다. 잠들기 전 침대 옆 창문 밖을 내다보며 당신의 밤 쉼표 하나를 듣곤 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창문 밖 눈 쌓인 풍경과 노인과 바다를 읽어주는 잔잔한 목소리에 문득 이게 바로 낭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는 바쁘게 사느라 낭만을 느껴볼 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당신의 밤 쉼표 하나 덕분에 잊었던 감정을 떠올리게 됐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네. 저도 정말 이런 댓글 하나하나씩 받을 때마다 정말 감사하고, 뭔가 이런 녹음을 하는데 정말 힘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낭만이든 어떠한 행복한 그런 감정이라는 것은 결국 이 본인이 어떻게 느끼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항상 똑같은 일을 끝내놓고 그냥 창문 밖을 이렇게 내다본 것 뿐이지만 그 광경이라던가 풍경, 그리고 현재 상황, 그런 것들이 이게 낭만이구나 하면서 뭔가 그런 그 감정 이런 게 떠올린다면은 그것이 낭만이고 또 그것이 행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글이었습니다. 결국 그런 말도 있잖아요. 행복은 가까운 곳에서 찾아라. 항상 하루하루가 힘들겠지만 우리 모두 그 힘든 하루하루 안에서 어떠한 낭만과 그런 삶의 원동력, 이런 걸 찾아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노인과 바다 10번째 시간이고요. 항상 구독자, 청취자 분들의 옆에 있고 싶은 그런 당신의 밤 쉼표 하나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서 점점 추워지는 밤의 냉기를 느끼며 그는 만세기에 고깃점 절반을 먹고 날치 한 마리를 내장을 빼고 대가리를 잘라버리고서 먹었다. 만세기는 제대로 요리해서 먹으면 정말 맛있는 생선이지. 하지만 날로 먹으니 정말 맛대가리가 없군. 이 다음에 배를 탈 때는 꼭 소금이나 라임을 갖고 타야겠는걸. 그가 말했다. 조금만 머리를 써서 이물 쪽 널판지에 바닷물을 뿌려두었더라면 그것이 말라 소금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하지만 만세기를 낚아올린 것은 거의 해가 기울 무렵이었다. 그러기는 해도 역시 준비 부족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뭐야. 어쨌든 고기를 꼭꼭 잘 씹어 먹었더니 구역질이 나지 않는군. 동쪽 하늘로 점점 구름이 몰려오면서 그가 알고 있는 별이 하나둘 사라져버렸다. 그는 마치 거대한 구름의 골짜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고 바람은 이제 완전히 멎어 있었다. 사나흘 지나면 날씨가 나빠지겠는걸. 하지만 오늘 밤과 내일은 괜찮을 거야. 자, 늙은이. 고기가 조용하고 얌전히 있는 동안 잠잘 준비나 하시지. 그가 말했다. 노인은 오른손으로 낚싯줄을 꽉 잡고 그 위를 허벅다리로 힘껏 누르고는 온몸의 무게를 이물의 널판지에다 맡겼다. 그러고 나서 어깨 위의 줄을 조금 아래쪽으로 낮추고 왼손으로 그것을 버팀대처럼 떠받쳤다. 낚싯줄이 팽팽하게 죄어 있는 동안에는 오른손으로 줄을 잡을 수 있겠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만약 잠을 자는 동안 줄이 느슨해진다면 줄이 풀려나가면서 왼손이 나를 깨워줄 거야. 오른손으로는 힘이 드는 일이겠지만 하지만 오른손은 힘든 일에 익숙해졌어. 20-30분만 눈을 붙여도 좋을 텐데. 그는 몸 전체를 낚싯줄에 기대고 앞으로 웅크린 자세로 오른손에 온몸의 무게를 맡긴 채 잠이 들었다. 노인은 사자 꿈을 꾸지는 않았으나 그 대신 13km에서 16km가량 퍼져 큰 무리를 이룬 돌고래 꿈을 꾸었다. 마침 교미기라 돌고래들은 공중으로 높이 뛰어올랐다가는 뛰어오를 때 수면에 만들어 놓은 구멍 속으로 다시 떨어지곤 했다. 그러고 나서 노인은 마을의 자기 침대에 누워있는 꿈을 꾸었다. 북풍이 불어닥쳐서 몹시 추웠고 꿈속에서는 베개 대신 오른팔을 베고 자고 있었기 때문에 오른팔이 저렸다. 그런 다음 노인은 길게 뻗은 노란 해변이 나오는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사자 한 마리가 이른 새벽 어두컴컴한 바닷가로 내려오더니 이어 다른 사자들도 뒤따라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가 탄 배가 뭇에서 불어오는 저녁 미풍을 받으며 닷을 내리고 있었고 그는 이물의 널판지에 턱을 괴고 있었다. 더 많은 사자가 나타나지는 않는지 보려고 기다리는 동안 그는 기분이 자뭇 흐뭇했다. 달이 뜬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도 노인은 여전히 잠을 자고 있었다. 고기는 계속 유유히 낚싯줄을 끌고 헤엄치고 있었고 배는 구름의 터널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고 있었다. 노인은 오른 주먹이 획 얼굴을 치고 오른 손바닥이 화끈할 정도로 줄이 풀려나가는 바람에 갑자기 잠에서 깨었다. 왼손에는 아무런 감각이 없었지만 그는 오른손에 온 힘을 집중하여 줄을 멈추려고 했다. 그러나 줄은 무서운 속도로 풀려나갔다. 마침내 왼손도 줄을 찾아서 잡았고 그는 몸을 뒤로 젖혀 등의 힘으로 줄을 멈추려고 했지만 등과 왼손이 달아오르는 것처럼 뜨거웠고 온 힘을 다해 줄을 잡는 바람에 왼손에 심하게 상처가 났다. 그는 몸을 돌려 감아놓은 예비줄을 보았는데 그 줄도 술술 풀려나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고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물 위로 뛰어올랐다가 첨벙하는 소리를 내며 다시 물속으로 떨어졌다. 그러더니 고기는 몇 번이나 뛰어올랐으며 줄을 계속 풀려나가고 있는데도 배는 여전히 무서운 힘으로 달리고 있었다. 노인은 줄이 끊어지려는 순간까지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줄을 팽팽하게 잡아당겼다. 그는 뱃머리 쪽으로 바싹 끌려가 만세기에 고깃점 위로 넘어졌고 얼굴이 파묻힌 채 꼼짝달싹할 수 없었다. 이렇게 되기를 기다렸던 거야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러니 이제 당당하게 사태를 받아들여야지. 저놈에게 낚싯줄 값을 치르게 해야겠구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꼭 그 값을 치르게 해야 하고 말고. 노인한테는 고기가 뛰어오르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다만 바다가 갈라지는 소리와 고기가 물속으로 떨어지며 첨벙하고 내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낚싯줄이 풀려나가는 속도 때문에 손에 큰 상처가 났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은 진작부터 각오하고 있었다. 그는 손에 못이 박힌 부분에만 줄이 닿도록 하면서 더 이상 줄이 손바닥을 파고들거나 손가락을 베지 않도록 했다. 만약 그 애가 옆에 있었더라면 감아둔 낚싯줄에 물을 죽여줄 텐데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고 말고 그 애가 옆에 있어 주었더라면, 만약 그 애가 옆에 있었더라면 말이야. 줄은 잇따라 풀려나가고 있었지만 이제 속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었고 노인은 고기가 한치라도 더 줄을 끌고 나가는데 힘이 들도록 만들고 있었다. 이제 그는 판자로부터 뺨 밑에 눌려있던 만세기 고깃점으로부터 머리를 쳐들었다. 그러고 나서 무릎을 꿇고 천천히 일어섰다. 여전히 줄을 풀어주고 있었지만 속도는 조금씩 늦추고 있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낚싯줄을 발로 더듬을 수 있는 곳으로 되돌아갔다. 아직도 줄은 넉넉했고 이제 고기는 물속으로 새로 풀려나간 줄의 무게까지 감당하며 끌어야만 했다. 그렇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저놈은 이제 12번 넘게 물 위로 뛰어오르면서 등줄기를 따라 있는 불에 속에 공기를 가득 채웠단 말이야. 그러니 이제 저놈은 내가 끌어올릴 수 있는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죽지는 않을 거야. 저놈은 이제 곧 빙글빙글 원을 그리며 돌기 시작할 테니까. 그때 내가 손을 써야지. 그런데 뭐 때문에 저놈이 그렇게 날뛰었을까? 배가 고파서 발작한 것일까? 아니면 어둠 속에서 뭔가를 보고 겁을 집어먹은 것일까? 어쩌면 갑자기 겁을 집어먹었기 때문일지 몰라. 하지만 그렇게도 침착하고 힘센 고기였는데 공포 따위는 느낄 리가 없고 또 꽤나 자신만만한 놈 같았는데 말이야. 참으로 이상한 일이로군. 이보게 늙은이, 자네나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감을 갖도록 하시지. 자네가 고기를 또다시 장악하고 있긴 하지만 줄을 잡아당기지 못하고 있잖아. 하지만 녀석은 이제 곧 빙글빙글 원을 그리며 돌기 시작할 거야. 그가 말했다. 노인은 왼손과 어깨로 고기를 제어하면서 몸을 엎드려 오른손으로 물을 떠다가 얼굴에 달라붙은 만세기의 고깃점을 씻어냈다. 그대로 놔두었다가는 구역질이 나서 기력을 잃을까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얼굴을 씻고 난 뒤에는 오른손을 배전너머로 늘어뜨려 헹구고는 짜디짠 바닷물 속에 손을 그대로 담근 채 해가 뜨기 전 희뿌옇게 동이 터오는 동쪽 하늘을 지켜보았다. 고기놈은 이제 거의 동쪽을 향해 가고 있군.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건 놈이 지쳐 조류를 타고 떠내려가고 있다는 증거야. 이제 저놈이 곧 빙글빙글 돌기 시작할 테지. 바로 그때부터 우리의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지. 오른손을 아주 오랫동안 충분히 물속에 담가두었다고 판단하자 그는 손을 꺼내 살펴보았다. 별것 아니군. 사나이에게 이깟 고통이 무슨 대수란 말인가. 그가 말했다. 노인은 새로 난 상처에 낚싯줄이 닿지 않도록 조심해서 줄을 쥐고 몸의 중심을 옮긴 다음 이번에는 반대쪽 배전너머로 왼손을 바닷물 속에 담갔다. 쓸모없는 짓을 하려고 그렇게 형편없이 행동한 건 아니군. 하지만 너를 불러낼 수 없던 순간도 있었지. 그가 왼손에게 말했다. 왜 나는 두 손을 다 잘 쓰는 양손잡이로 태어나지 못했을까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한 손을 제대로 훈련시키지 못한 건 내 잘못일지도 몰라. 배울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다는 건 하나님도 아시지. 하지만 간밤에는 그리 서투르지도 않았고 쥐도 한 번밖에 나지 않았어. 만약 또 쥐가 난다면 낚싯줄에 손이 잘리도록 그냥 내버려 둘 테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노예는 자신의 머릿속이 그다지 맑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만색이라도 좀 더 씹어 먹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저건 못 먹겠군 하고 그는 혼잣말을 했다. 구역질을 해서 기운을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머릿속이 흐리멍텅해지는 쪽이 그래도 나아. 또 저 고깃점에다 얼굴을 쳐박고 있었으니 먹어봤자 토해낼 게 뻔해. 상하기 전까지 비상용으로 간직해두기로 하자. 어쨌든 이제 영양분을 섭취해서 기운을 돋우기에는 너무 늦었어. 넌 좀 멍청해 하고 그는 혼잣말로 짓거렸다. 한 마리 남은 날치라도 먹으면 될 게 아니야. 날치는 언제라도 먹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왼손으로 날치를 집어 입에 넣고는 조심스럽게 뼈를 꼭꼭 씹어가며 꼬리 있는 데까지 모조리 먹어치웠다. 날치란 놈은 어떤 고기보다도 영양분이 많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적어도 내게 필요한 자양분 정도는 주거든. 이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셈이군 하고 그는 또 생각했다. 그럼 이제 고기놈이 빙글빙글 돌도록 만들어서 싸움을 시작하도록 하자. 노인이 바다에 나온 이후로 해가 세 번째로 솟아오르고 있을 때 고기가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노인은 낚싯줄의 경사도만 봐서는 고기가 빙글빙글 돌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그러기에는 너무 일렀다. 그러나 그는 어렴풋이 줄의 힘이 느슨해진 것을 느끼고 오른손으로 천천히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줄은 여전히 팽팽했지만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한 지점에 이르자 갑자기 당겨오기 시작했다. 그는 어깨와 머리에서 줄을 벗기고는 꾸준하게 그리고 가만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스윙 동작으로
두 손을 사용해 될 수 있는 대로 몸과 다리로 줄을 끌어당기려고 했다. 늙어서 힘이 빠진 두 다리와 어깨가 스윙을 하거나 잡아당기는 동작에 회전축 구실을 했다. 엄청나게 큰 원이로구나. 저놈이 지금 회전하는 중일 거야. 그가 말했다. 마침내 낚싯줄은 더 이상 당겨지지 않았고 노인은 꽉 움켜잡고 있는 줄에서 물방울이 튕겨나가면서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바로 그 순간 갑자기 다시 줄이 풀려나가기 시작했고 노인은 무릎을 꿇고 아쉬운 듯 바라보면서 어두운 물속으로 줄이 끌려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다. 놈은 지금 회전하는 원의 가장 먼 쪽을 돌고 있는 거야. 노인이 말했다. 그러니 힘이 닿는 한 줄을 꽉 잡아당기고 있어야 해 하고 그는 생각했다. 내가 세게 잡아당길 때마다 저놈이 돌고 있는 원이 작아지겠지. 어쩌면 1시간 안에 저놈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몰라. 이젠 본때를 보여주고 숨통을 끊어버려야 해. 그러나 고기는 계속해서 천천히 선회하고 있었으며 2시간 뒤 노인의 온몸은 땀에 흠뻑 젖었고 피로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하지만 고기가 그리는 원은 훨씬 더 작아졌고 낚싯줄의 경사로 보아 고기가 헤엄치면서 꾸준히 수면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1시간 전부터 노인의 눈앞에 검은 반점이 어른거렸고 흐르는 땀 때문에 두 눈이 따가웠으며 또 눈 위와 이마의 상처가 쓰라렸다. 그는 검은 반점에 대해서는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다. 줄을 힘껏 잡아당길 때면 을에 일어나는 현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번씩이나 눈앞이 아찔해오면서 현기증을 느끼자 걱정이 되었다. 이따위 고기하고 맞서다가 죽을 순 없지. 저토록 멋지게 저놈이 다가오고 있으니 하느님 제발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주기도문을 100번 외우고 성가송을 100번이라도 외치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웰 수가 없지만요. 그가 말했다. 그럼 지금은 웬 것으로 해두자 하고 그는 생각했다. 나중에 꼭 웰 테니까. 바로 그때 그는 두 손으로 꽉 움켜잡고 있던 낚싯줄이 느닷없이 왈칵 당겨지는 것을 느꼈다. 그 힘은 날카롭고 맹렬했으며 묵직했다. 저놈이 창 같은 주둥이로 철사 목줄을 들이받고 있구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렇게 나올 줄 알았지.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테지. 하지만 그 때문에 뛰어오르게 됐는지도 모르겠는걸. 지금으로서는 그대로 빙글빙글 돌기나 해줬으면 좋겠는데 공기를 들이마시려면 녀석은 튀어올라야겠지. 하지만 지금부터는 자꾸 뛰어오를 때마다 낚싯바늘이 박힌 상처가 점점 크게 벌어져 녀석한테서 낚시가 빠져버릴지도 몰라. 뛰어오르지 마라 고기야. 제발 뛰지 마. 노인이 말했다. 고기는 그 뒤에도 몇 차례나 목줄을 더 받아들였고 고기가 대가리를 흔들 적마다 노인은 줄을 조금씩 풀어주었다. 저 녀석의 고통을 지금 정도로 유지시켜줘야 하는데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내 고통 같은 건 문제가 아니야.
난 참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저 녀석은 고통 때문에 미쳐버릴지도 몰라. 한참 뒤 고기는 더 이상 목줄을 들이받지 않고 또다시 천천히 원을 그리며 맴돌기 시작했다. 이제 노인은 꾸준히 줄을 끌어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또다시 현기증이 나면서 정신이 아찔해졌다. 그는 왼손으로 바닷물을 떠서 머리에 끼얹었다. 그러고 나서 물을 더 떠서 목덜미를 문질렀다. 이제 쥐가 나지 않는건 저 녀석은 곧 물 위로 떠오를 테고 나도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을 거야. 끝까지 꼭 버텨야 하고 말고. 그건 두말하면 잔소리지. 그가 말했다. 노인은 이물에 기대어 무릎을 꿇고 잠깐 동안 다시 등 위로 줄을 슬쩍 젖혔다. 저 녀석이 멀리서 선회하고 있는 지금은 잠시 쉬기로 하자. 그러다가 가까이 다가오면 일어나 싸우기로 하자. 하고 그는 결심했다. 네.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죠. 네.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날뛰면서 그리고 큰 상처를 얻었고, 참 바닷일이라는 거는 참 언제나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뭐 잘은 모르지만 여튼간 자연과 맞서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 일을 평생 하신 이 노인은 정말 강인한 사람인 것 같고, 네, 그런 생각이 드는 대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 궁금한 거는 이 바닷물에 이 상처난 손을 집어넣게 되면은 뭐 어떠한 소독의 효과라던가 치료의 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민간요법이라던가 뭐 아니면 실제로 뭐 어떠한 그런 효과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뭐 답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당신의 밤에 쉼표 같은 시간, 저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